작은 종에 새겨진 숫자 하나가 두 집안의 밥상을 동시에 뒤집을 줄은 아무도 몰랐는데요. 26화는 그 숫자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은호는 밤새 상자를 열었다 닫았다 했었습니다. 25화에서 순이와 나눈 약속. 오늘은 추측을 줄이고 확인만 하자를 그대로 붙잡고 있었는데요. 손끝이 닿을 때마다 그 작은 종장식의 차가운 표면이 마음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은호는 스스로를 달래듯 중얼거렸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라면 찾는 사람도 반드시 있겠죠. 이 말은 주문 같았고 주문처럼 조금씩 작동했는데요. 덕분에 은호는 그날 정해둔 순서를 바꾸지 않기로 했습니다. 순위와 더 확인하고 성재와 자료를 맞추고 마지막으로 지혁과 걷기로요. 아침이 오자마자 순이와 은호는 상자 속 메모를 다시 읽어보았는데요. 늦게라도 찾고 있겠지. 피랍이 묘하게 흔들린 글씨였습니다. 순이는 오래 미뤄둔 말을 꺼냈습니다. 은호야, 그날 병원에서 경호팀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복도를 막았다고 얘기했었지. 사실은 그 사이로 한 여자가 지나가면서 간호사에게 작은 종 같은 걸 건네는 걸 얼핏 봤는데요. 내가 그걸 왜 이제야 떠올리는지 모르겠다. 은호는 들숨을 길게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기억난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그 종을 만든 곳부터 확인해 볼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고요. 순이는 덧붙였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틀리면 미안해. 하지만 틀릴까봐 가만히 있지는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울지 않았고 대신 등을 펴고 현관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시각 성재는 이미 공방에 연락을 끝내고 길을 잡아두고 있었는데요. 전날 밤부터 정리한 파일처를 가방에 넣으면서 마음속으로 단서를 되짚었습니다. 특정 시기에 반복된 소액 후원 패턴, 동일한 필체 습관, 그리고 종장식이라는 희한하게 구체적인 키워드. 성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선택을 요구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확인을 돕는 자리에 서자. 이 문장은 성재를 단단하게 만들었는데요. 동시에 아프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은호를 좋아하는 마음은 사라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성재는 오늘만큼은 감정의 속도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늦춘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늦춘 덕분에 버텨지는 날이 있더라고요. 지혁은 약속대로 묵묵히 옆에 서기로 했습니다. 밤새 몇 번이나 문자를 쓰고 지웠는데요. 오늘도 답 묻지 말자라는 은호의 부탁을 떠올리고서야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상철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방패가 너를 지키는지 너를 가두는지 봐라. 지혁은 자신이 비혼주의라는 방패 뒤에서 오래 버틴 사람이라는 걸 인정했는데요. 인정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벼워졌습니다. 방패를 잠깐 내려놓고 양손을 비우자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자세가 되더라고요. 다정은 식탁에서 슬며시 미소를 보탰습니다. 지혁아, 사람이 사람 옆에 서주는 일은 생각보다 큰 고백이야. 말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옥내는 콧방귀를 뀌면서도 이놈, 얼굴이 환해졌네라고 한마디 얹었고요. 장수는 사람은요, 진실 앞에서 자세부터 고다진다고 구수한 농담을 덧붙였습니다. 집의 온기가 등 뒤를 밀어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깥이었는데요. 새벽에 떠돈 사실묵은 기사와 익명 커뮤니티 글이 합쳐지면서 복지기관 앞에 기자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진석은 PR팀과 통화하며 말의 결을 다듬고 있었는데요. 단호하되 도발하지 마. 이름을 꺼내지 말고 절차를 강조해. 진석의 세계에서는 정확한 문장과 빠른 대응이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문장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불편했습니다. 정확함이 사람의 마음을 덜어주지 못할 때 진석의 눈빛은 늘 잠시 흔들렸는데요. 흔들림을 들키지 않는 기술만 늘었을 뿐이었습니다. 성인은 다른 결을 선택했습니다. 성인은 서랍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는데요. 봉투 속에는 후원 영수증, 병원 안내문, 그리고 오래전에 적어둔 메모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찾게 되면 이 번호로. 그 번호는 바뀐 지 오래였지만 필체만큼은 성희 자신의 것이 분명했는데요. 성희는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잃어버렸다고 믿고 살아왔는데요. 혹시 누가 잃어버리게 만든 건 아닌지. 진석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감정을 믿지 마. 하지만 오늘만큼은 거울 속 얼굴이 감정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성희는 외투를 걸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위치보다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은호, 순이, 성재, 지혁은 각자 다른 경로로 공방에서 만났습니다. 장인은 종장식을 오래 만져본 손의 사람이라 그런지 사진 한 장만으로도 우리 집에서 만든 게 맞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장인은 수첩을 꺼내 작은 숫자들을 짚어 보였습니다. 특별 주문이었는데요. 잃어버리지 말라고 끝에 아주 작은 숫자를 새기자고 하셔서요. 한 번은 1개, 그 다음에는 2개를 같은 날 주문하셨더라고요.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그 같은 날에 멈췄습니다. 2개. 같은 날. 장인은 덧붙였습니다. 이니셜은 남겨드릴 수 없고요. 대신 주문서 형식을 복사해 드릴게요. 그분이 남긴 문장 하나는 기억납니다. 혹시 둘 중 한 아이만이라도 소리가 들리면 내가 찾을 수 있게.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거든요. 이 대목에서 두 번째 큰 클라이맥스가 터졌는데요. 둘 중 한 아이라는 말은 확신이 아니라 질문을 키우는 말이었습니다. 누구와 누구였는지, 누가 찾았고 누가 못 찾았는지, 그리고 누가 그날 그 소리를 들었는지요. 단서는 더 나왔습니다. 장인은 작은 루페로 종끝을 비추더니 숫자 옆에 아주 미세한 흠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제작할 때 생긴 게 아니라 나중에 누가 표시한 거예요. 처음엔 깨진 줄 알았는데요. 일정한 간격으로 긁어놨더라고요. 다르게 말하면 누군가 이걸 기호처럼 썼다는 거죠. 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혹시 그 간격, 날짜하고 맞나요? 장인은 고개를 갸웃하다가 수첩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기이하게도 비슷합니다. 장인의 기이하게라는 말은 무심했지만 사람들의 심장을 쿡 찔렀는데요. 우연이 이렇게 여러 번 포개지면 더 이상 우연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고요. 공방을 나서자 또 다른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지기관 앞 기자들 사이에서 누군가 성희의 이름을 불렀고 정말로 성희가 걸어오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성희는 짧게 인사하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확인하러 왔습니다. 누가 누구를 잃었는지요. 그리고 이건 소문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니까 잠깐만 길을 비켜주세요. 뜻밖에도 기자열이 약간 흔들렸고 그 틈으로 은호와 순이, 성재, 지혁이 들어갔습니다. 성희는 그 뒤를 따랐고요. 이 순간이 세 번째 큰 클라이맥스였는데요. 네 사람의 시선이 다르게 움직이면서도 같은 곳을 바라보는 기묘한 합창이 만들어졌습니다. 기관 안에서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회의실 문을 닫고 말했습니다. 기록이 완벽하지는 않은데요. 어떤 기부자가 특정 표식이 있는 장식을 제공했고 일정 기간 아이들 오호 태그로 사용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출입 기록과 비상 호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줬는데요. 성재가 침착하게 묻고 지혁이 단정하게 메모를 남기고 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되물었습니다. 그날 비상 호출이 왜 울렸는지는 확인 가능할까요? 담당자는 망설이다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라고 답했는데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라는 은호의 짧은 대답이 사람들을 조금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다림을 선언하는 사람은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모두가 그 순간 알았거든요. 그 즈음 영란은 스튜디오에서 사진 앨범을 뒤지다가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흐릿한 사진 속에 같은 종을 단 아이 둘이 서 있었는데요. 구석에 연필로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날짜가 공방 수첩의 기록과 묘하게 겹쳐 보였다고 했습니다. 영란은 지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날 제가 잠깐 잃어버린 적이 있었대요. 누군가 제 손에 종을 달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기억이 선명하진 않은데요. 오늘은 이상하게 그 소리가 들린 것처럼 느껴져요. 지화는 잠시 눈을 감고 답했습니다. 영나 씨, 확인하기 전까지 우리 둘만 알아요. 그리고 혹시 흔들려도 제가 옆에 있을게요. 이 대화는 달콤하다기보다 단단했는데요. 두 사람이 서로를 붙잡는 방식이 조심스럽고 정확해서 더 믿음이 갔습니다. 반면 강호는 또 다른 유혹을 받았습니다. 익명의 번호가 제보하면 살해하겠다고 보낸 거죠. 강호는 답을 쓰다 지우다 하다가 전날 공책 첫 장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나는 안 팔았다. 그는 다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안 판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에야 비로소 손이 멈췄는데요. 돈이 급한 마음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팔아 넘기지 않고 버티는 자신을 처음으로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믿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건너기엔 충분했거든요. 집에서는 수빈이 잠깐의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수빈은 지인의 모임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조건 좋은 사람이요? 결국엔 편히 잘 자게 해주는 사람이더라고요. 돈이 불면 불수록 다들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다정은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수빈이는 오늘부터 수면형 연애를 하시겠다. 수빈은 그건 또 아니고요. 그래도 기준은 조금 고쳐 써야겠더라고요라고 대꾸했는데요. 가벼운 농담 속에 작게 자라나는 성장의 문장이 들어있었고 그 문장이 집안의 공기를 부드럽게 덮어주었습니다. 오후가 기울 무렵 네 사람은 다시 모였습니다. 공방에서 받은 사본, 기관에서 안내받은 절차, 그리고 상자 속 메모. 성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더 밀면 오히려 틀릴 수 있어요. 내일 출입 기록과 호출 기록부터 합시다.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내일도 옆에 있을게요. 은호야, 내가 불편하면 언제든 손짓해요. 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만큼은 제가 순서를 정해도 괜찮겠죠? 두 사람은 동시에 그럼요라고 답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합창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마음이 한 사람의 상처 앞에서 거리를 맞추는 모습, 보기 드문 장면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네 번째 클라이맥스가 찾아옵니다. 진석의 이름으로 된 추가 입장문이 올라왔는데요. 사실무근이라는 익숙한 단어 뒤에 허위 유포시 법적 대응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장 자체는 정확했지만 정확함은 때로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공방 장인이 보낸 짧은 메시지가 이쪽 휴대폰 화면을 밝혔습니다. 추가로 떠오른 게 있는데요. 두 개를 주문하신 분이 나중에 하나는 제대로 갔고 하나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했었습니다. 이 문장이 모두의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는데요. 소리가 안 들린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잃어버렸다는 뜻인지, 닿지 않았다는 뜻인지,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꺼버렸다는 뜻인지요. 성인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요. 확인하려고 온 것도 있지만 사과하려고 온 것도 있어요. 그날 제가 틀렸을 가능성을 이제 인정하려고요. 순이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싸우지 말고 확인합시다. 누가 잘못했는지보다, 누가 책임을 질지보다 먼저 누가 아팠는지부터요. 두 사람의 문장이 사람들의 어깨를 조금 내려앉게 만들었는데요. 은호는 그 틈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그날 정말 잃어버렸나요? 아니면 누가 잃어버리게 했나요?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의 얼굴에서 대답을 미루지 않겠다는 결심이 보였고요. 밤이 깊어지자 지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도 같이 걸어요? 은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내일도요. 대신 내일도 답은 묻지 말아주세요. 이 짧은 주고받음은 약속 이상의 온기를 품고 있었는데요. 사람은 가끔 묻지 않는 태도로 더 많은 것을 지켜주더라고요. 성재는 파일철을 덮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걸로 돕자. 누가 먼저 도착하든 길이 틀리지만 않게. 이 말은 경쟁의 포기가 아니라 사랑의 품격이었고 성재 스스로도 그걸 인정하며 조금 웃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지완의 휴대폰이 진동했고 영나의 메시지가 도착했는데요. 오늘 앨범 한 권을 더 받습니다. 같이 찾자라고 적힌 사진이 한 장 있었는데요. 글씨가 서툴러서 아마 어른이 아니라 아이가 적은 것 같아요. 아마도 그날 저와 같이 있던 아이였을지도요. 지문처럼 남은 그 글씨가 누군가의 시간과 누군가의 상처를 연결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완은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영나 씨, 내일 공방 사장님이 말한 소리가 안 들린다는 문장도 같이 물어봐요. 혹시 우리 둘 중 누구의 길이 꺼져 있었던 건지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야 두 사람의 마음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렷해졌습니다. 26화는 이렇게 문 앞에서 멈춥니다. 이름은 끝내 나오지 않았고 단서는 한 줄 더 늘어났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은호는 상자를 닫지 않고 열어두는 법을 배웠고요. 순이는 침묵을 비밀로 착각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혁은 방패를 내려놓는 연습을 계속했고 기다림을 예의로 바꾸는 법을 알게 되었고요. 성재는 사랑의 속도를 줄이는 용기가 어떤 모양인지 몸으로 이해했습니다. 성희는 위치의 언어 대신 사람의 언어를 택했는데요. 그 선택이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스스로 감내하겠다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진석은 여전히 정확함의 그림자를 키웠고 그 정확함이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올 질문을 안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강호는 공책 첫 장을 넘겨같은 문장을 한 번 더 적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안 판다. 수비는 농담처럼 던진 한마디를 마음속 기준으로 바꿔 넣었고요. 편히 잘 자게 해주는 사람. 옥내와 장수의 티격태격은 여전히 집을 사람 사는 냄새로 채웠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라면 찾는 소리는 반드시 어딘가에 남아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들었고 누군가는 그 소리를 꺼버렸을지 모른다는 사실이었는데요. 다음 회 그 소리를 다시 켜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손이 어떤 이름을 가리키는지 이제 정말로 확인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는 리모컨을 내려놓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 같은 문장을 따라했을 겁니다. 작은 종 하나가 이렇게 큰 세계를 흔들 줄은 몰랐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드디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